다음으로 이제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두 번째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뭐 이건 제가 넓은 의미의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얘기한 거고요. 그냥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인접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 인접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예외가 없구나 하는 걸 다 파악하실 수 있고요. 뭐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건 외워,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전부 이유가 있어서 반응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뭐 교과서나 교재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하이퍼 컨주게이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원자가 있고 분자 내에 바로 이웃 자리에 또 다른 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자 주변에 있는 각각의 오비탈들이 최단 거리에 놓였을 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요것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원자가 굉장히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최단 거리에 똑같이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쳐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전자밀도가 높고요, 한쪽은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밀도가 높은 쪽에서 전자밀도가 낮은 쪽으로 전자를 기여해주기 시작하겠죠. 땡겨버리기 시작하겠죠. 전자를 땡겨가는 거예요. 여기도 전자밀도가 낮고 여기도 전자밀도가 낮아요. 서로 땡기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전자밀도가 낮은 쪽이 더 잘 잡아당길 겁니다. 이런 효과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용어를 붙여서 설명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전자밀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인접한 원자들의 오비탈 사이에서, 이 오비탈은 세밀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시그마만 보거나 파이만 볼 게 아니고 시그마 스타, 파이 스타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공유 전자쌍의 오비탈이나 원자 오비탈까지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무튼 인접 원자들의 오비탈 사이에서 전자밀도 차이에 따른 상호작용이 바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직접 공유한 전자가 아닌 그냥 그 외에 다른 원자 주변에 둘러싸인 오비탈들의 상호작용이다. 공유한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보고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유하지 않은 그냥 거리만 가까운 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이다, 그 얘기고요.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할 때, 동일한 평면이란 얘기는 한 원자가 이렇게 오비탈이 있으면은 다른 오비탈이 바로 같은 평면에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평면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져서 상호작용이 없어지니까 최단 거리에 놓여 있을 때만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가, 이걸 꼭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동일한 평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머릿속에서 유추해내려면은 그 각 원자별 혼성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오비탈과 어떤 오비탈이 수직이고 어떤 오비탈과 어떤 오비탈은 뭐 수평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일장 내용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이 이런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이런 그림은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일 왼쪽에 있는 이런 거죠. 여기는 아예 이름을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써놨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요 오른쪽에 요 탄소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탄소 양이온이에요. 탄소 양이온. 그래서 옥트식 깨져버린 비어있는 피오비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오비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피오비탈이 없어요. 피오비탈이 없는 CH3입니다. 이게 CH3. 요거는 시그마예요. 여기는 시그마. 노란색 오비탈이 시그마 오비탈. 여기는 시그마 스타. 요 자리를 시그마 스타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머지 H가 있고요. 그런데 요 CH3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바로 옆에 비워져 있는 피오비탈과 최단 거리, 동일한 평면에 딱 놓이게 됐을 때 시그마는 전자밀도가 높고요. 여기는 아예 전자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오비탈이니까 원자 핵의 인력이 시그마 전자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시그마 전자가 원래는 이 수소하고 탄소 사이에서만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낮은 확률로 여기에까지 잠시 나타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오비탈이라는 것이 다 확률 함수였으니까 매우 낮은 확률로 여기에 전자들을 마치 채운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하이퍼 컨주게이션 개념이다. 여기 아예 제목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구조보다는 여기서는 옆에 수소들밖에 없죠. 수소들은 주변에 다른 전자가 이렇게 뻗어나온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전자를 전혀 기어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뭔가 전절도 높은 게 이 탄소 양이온 주변에 놓이게 되면은 이렇게 전자를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줄 수 있으니까 이 탄소 양이온이 여기에 전혀 기여받지 못하는 이런 탄소 양이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기가 CL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탄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C하고 CL 사이의 시그마 전자는 이렇게 당겨져요. 그러면 유도 효과도 역시 이렇게 당기겠죠. 근데 그건 시그마 전자고요.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 전자가 이 방향으로 CL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는 CL 쪽의 시그마 스타에서 발견될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졌고요.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전하가 부분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이때 바로 이웃자리에 만약에 이것도 CH3라고 봅시다. CH3. 그때 나머지 두 개는 평면에서 벗어났으니까 거리가 멀고요. 동일한 평면에 있는 이 시그마 전자가 여기 전자율도 낮아진 오비탈 쪽으로 전자를 이렇게 기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탄소 양이온이었을 뿐이고 이거는 C와 CL 사이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시그마 스타. 이런 경우도 이것도 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지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는구나 하고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하이퍼 컨주게이션.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도 또 세 가지로 제가 경우의 수로 나눠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